52세 택배기사 허리 다치고 나서야 알게 된 실업급여의 숨겨진 조건. 살다 보면 꼭 이런 순간이 온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겠지. 은퇴는 아직 멀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다가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낼 때, 특히 50대에 들어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전엔 하루 종일 뛰어도 끄떡없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회복이 더디고 작은 통증도 오래간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이를 놓지 못한다. 이유는 단 하나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문제는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데 있다. 정작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52세 택배기사 허리를 다친 뒤에야 알게 된 한 가지 사실. 실업급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쉬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라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회사 그만두면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일하다 다쳤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일을 안 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핵심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비자발적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 이게 핵심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마지막이다. 일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상태라면 오히려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일하다 다쳤는데 그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사례 1.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하게 된 택배기사. 52세 김 씨는 10년 넘게 택배 일을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허리였다. 처음엔 그냥 뻐근한 정도였는데 어느 날 짐을 들다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진단. 당장 일을 쉬라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는 오히려 안심했다. 이제 좀 쉬면서 실업급여 받으면 되겠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현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 실업급여 대상 아님. 대신 산재 신청이나 다른 제도 검토 필요. 김 씨는 그제야 알았다. 실업급여는 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하라고 주는 돈이었다. 사례 2. 계약 종료 후 허탈하게 돌아선 50대 여성. 50대 초반의 이 씨는 마트에서 2년 계약직으로 일했다.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조건도 맞았다. 고용보험 가입 오케이. 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오케이.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막상 하려니 체력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었다. 몇 번 지원만 하고 포기. 결국 실업급여가 중단됐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단순히 기다리면 나오는 돈이 아니라 계속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유지되는 돈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지 그게 더 무섭더라. 사례 3. 조기 퇴직 후 자발적 퇴사의 벽. 53세 박 씨는 회사 구조조정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다. 명예퇴직금도 받았고 당연히 실업급여도 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결과는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불가. 물론 예외 조건이 있긴 하다. 임금 체불, 근로환경 악화,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하지만 박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나왔는데 그게 이유가 안 된대요. 결국 그는 몇 달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은퇴 리스크. 이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다. 은퇴는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 몸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고, 계약이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회사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건 이거다. 소득이 끊기는 순간을 버틸 준비. 대부분의 은퇴 준비는 이렇게 흘러간다.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건 정상적인 은퇴를 전제로 한다.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더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상보다 510년 빨리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건강 문제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는 경우,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는 준비다. 실업급여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한다. 핵심만 정리해보자. 실업급여는 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 그래서 중요한 건 건강 상태, 퇴사 사유, 구직 활동 여부, 특히 50대 이후에는 재취업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건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다. 1. 일을 못할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퇴사만 생각하지 말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 상병 관련 제도, 민간보험. 이걸 미리 점검해야 한다. 2. 퇴사 방식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계약 만료,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 퇴사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3. 다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건강관리, 최소한의 직무 역량 유지. 그래야 실업급여도 재취업도 가능하다. 결국 은퇴 준비의 본질은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얼마 모아야 은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 52세 택배기사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거칠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조금은 냉정한 준비다. 제도를 알고, 조건을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 그게 결국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끌고 가보자. 결국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왜 우리는 준비를 못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조금 더 냉정하게 인간의 행동과 몸의 변화를 봐야 한다. 우리는 왜 항상 늦게 깨닫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다. 지금 버는 돈이 중요하지. 나중에 아플 가능성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문제는 50대에 들어서면 이 그때가 이미 시작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 바로 정상성 편향 노멀시 바이어스이다. 나는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문제 없었잖아.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50대 이후 몸은 버티는 구조가 아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50대는 단순한 나이 구간이 아니다. 신체 기능이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시기다. 대표적인 변화 몇 가지만 보자. 1. 근육 감소 근감소증. 30대 이후 매년 근육량 감소. 50대부터 감소 속도 가속. 특히 택배, 건설, 생산직처럼 육체 노동 중심 직업은 이 변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디스크 위험 증가, 회복 속도 감소, 결국 일을 못하는 상태로 이어진다. 2. 회복 능력 저하. 젊을 때는 하루 쉬면 괜찮던 통증이 50대 이후에는 몇 주, 몇 달 간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세포 재생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염증 회복 지연, 조직 재생 속도 감소. 그래서 같은 부상이라도 결과가 다르다. 3. 만성질환의 시작.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이런 것들이 한번 시작되면 완치보다는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상태에서는 근로 능력이 애매해진다. 완전히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실업급여 사각지대와 겹친다. 그래서 생기는 가장 위험한 구간.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일은 못할 정도로 아픈데 제도상으로는 애매한 상태.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 실업급여 받기 어렵고, 산재 인정도 애매하고, 재취업도 힘들고,
소득은 끊기는데 지원은 제한적인 상태에 많은 50대가 실제로 여기서 무너진다. 그럼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제 중요한 건 해결 방향이다. 막연한 대비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준비가 필요하다. 1. 소득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은 반드시 끊기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도 그렇다. 근력 감소, 회복력 저하, 질병 증가.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 건 완전히 다른 직무, 덜 육체적인 일, 혹은 소규모 부업.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다. 몸이 안 좋아도 유지 가능한 소득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2. 건강은 자산이다. 정말로 숫자로 환산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막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보자. 허리 디스크로 6개월 일을 못하면 수입 0원. 반대로 근력 운동 체중 관리로 부상 확률 감소.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수입 손실 확률을 줄이는 투자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근력 운동은 낙상, 부상, 만성질환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다. 3. 제도를 미리 알아야 한다. 대부분은 문제가 생긴 뒤에 알아본다. 그런데 제도는 사전에 조건을 맞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근로 가능 상태.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가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준비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다. 돈을 모으면 된다. 나중에 연금 받으면 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 은퇴는 사건처럼 온다. 준비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몸, 끊기지 않는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제도 이해.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버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 지금 이 질문을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다음 달부터 일을 못하게 되면 나는 몇 달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 그게 바로 준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은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늦추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금 구조를 바꾸는 것.